질문 중에서는 김영 대표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불편한 점을 환우회분들이 느끼시는 게 뭐 혹시 있을까요? 교수님 자료에도 있으신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이제 급하게 이런 그 소모품들이 아니면 의료기기들이 그 급여로 들어오면서 요양비로 들어오게 됐거든요. 근데 그 요양비가 저희가 먼저 사고 사후에 현금으로 받는 방식이고 병원에 가서도 이제 그걸 구입할 수 없어서 병원에 입원 중에 이런 기기를 사더라도 저희가 외부에서 사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저희가 이제 중증 난치 질환이나 이런 것들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의료비가 본인 부담 의료비가 100만 원 이상 돼야 된다거나 이렇게 되는데 저희는 사실 그게 다 의료비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요양비 항목에 본인 부담금은 의료비로 포함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도권에 들어오지 못하는 문제도 있고 병원에 입원했어도 그 입원을 했을 때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밖에 나가서 그 기기를 사가지고 와야 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죠. 그래서 저희도 이 요양비로 묶여있는 항목을 요양급여로 바꾸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목소리를 내고 있고 그게 결국 저희가 이제 교수님 뒤에 말씀하시겠지만 중증 난치 질환으로 해야 하는 상황에서 네. 그런 것들이 선행으로 해결돼야지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죠, 저희가. 난치, 희귀질환 이런 쪽으로 등록해달라고 얘기하시는 목소리들을 좀 많이 저도 들었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게 만들어야죠. 뭐든지. 사실 중증 난치 질환이거든요. 인정을 못 받은 것 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일형 당뇨가 좀 좋은 게 선진국에서 유병률이 높기 때문에 제도는 잘 돼 있어요. 저희가 뭔가 제도를 만들 때 없는 거를 처음 만드는 것보다는 잘 돼 있는 나라 거는 어떠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자라고 설득하는 게 쉬운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본이 우리나라와 굉장히 제도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환경도 비슷하기 때문에 발병하는 비율도 굉장히 비슷한데 치료는 너무 지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기에 그 표로도 나오는데 저희도 상대가치 점수 이래가지고 기준가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지금 주사를 맞는 분에 대해서는 수가가 굉장히 잘 되고 저 수가에는 여러분들이 요양비로 주고 있는 걸 저 병원에서 주는 거거든요. 그게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다 해요. 병원에다가 돈을 주고 병원에 딱 사서 주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아까 말씀하셨지만 입원을 하면 못 줘요. 병원에서 지금 밖에 나가서 들고 와야 되고 되게 황당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교육하려면 밖에 가서 사와야 되고 그것도 손으로 저희도 손으로 써야 되거든요. 지금 또 선생님들이 안 하려고 그러죠. 그거 나는 모른 채예요. 물어보지 않고는 선생님들이 개원가에서 왜 당연히 그거 하면은 그 병원 렌탈비 못 줘요. 그러니까 그 질환을 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누가 손해일까요?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러냐에 대해서 시스템을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저게 제가 만든 게 벌써 10년 넘었어요. 비교해가지고. 저기 가격은 10년 전 가격이라고 봐주시고. 그때부터 공청회 할 때부터 얘기하고 계속 떠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돼서 제도가 되면 관심 있는 의사가 저는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주위에서 누구 성형외과 선생님 아시는 분 없어요? 이것만 물어봐요. 누구 일형 당뇨 잘 보시는 분 아세요? 아무도 안 물어봐요. 저희는 물어봐요. 그러니까요. 물어보시는 건 여기 제가 신나서 여기 오는 거지. 본인 걸리신 분들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것도 관심 있는. 그것도 일부예요. 90%는 모르세요. 그리고 처음에 오셔가지고 왜 이거 아무도 안 가르쳐줬어요? 물어봐요. 저는 그런 환자분을 많이 뵀거든요. 시골에서 오셔가지고 한참 막 듣고 나서 근데 왜 아무도 안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제도를 그냥 강요한다고 할까요? 안 해요. 특히 요즘 젊은 친구들은 너무 빠삭해요. 만들어주고 이게 비전을 보여줘야지 움직여요. 유지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 환자를 보고도 유지되게. 그러니까 그 전문 클리닉에 우리나라에 후석병원 생기거든요. 신장 부전은 케어 잘 돼요. 종합병원에서 다 해주는 거 아니에요. 딱 세팅해줘서 보내시면 그걸 유지하는 병원이 지역마다 있어요, 이제. 일형 당뇨가 왜 안 돼? 인슐린 맞는 당뇨가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인슐린 이슈 되잖아요. 그게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딜리버리 될 때까지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러면 그걸 전국에 다 뿌릴 거냐? 한 명 있는데 뿌릴 거냐? 물론 이론적으로 좋죠. 그건 내가 그런 거에 세금을 다 낼 거냐를 고민하시면 돼요. 다른 질환도 그런 거 많거든요. 결국은
그걸 정점으로 볼 수 있는 걸 모아서 그 숫자 케이스가 돼서 유지될 수 있는 숫자 정도는 내가 갈 정도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나라만큼 접근성이 좋은 나라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이라고 상상해보세요. 그 멀리 줄을 넘어서 가야 돼요. 만약에 발병률이 적다고 상상하시면. 그거는 근데 뭐 우리나라 웬만하면 하루 만에 오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걸 전국에 다 뿌려서 어쩌다가 한번 보는 걸로 하는 의원까지 다 만들 거냐? 그러면 어째 처방은 받을 수 있지 뭐지만 그걸 하기 위한 사람을 다 둬야 되거든요. 유지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그 교육까지 할 수 있는 숫자가 되게 모여서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 꼭 대학병원에서 해야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문 병원 만들어지게 수가와 제도만 만들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게 일본의 위에 클리닉, 아래가 병원인데, 여기 인슐린이 잘 안 보이는, 주황색으로 표시된 게 인슐린이거든요. 그래서 클리닉이 한 5%, 병원이 한 30% 처방돼요, 일본이.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다를 이유가 없어요, 사실. 유전적으로 비슷하고, 환경적도 굉장히 비슷한데. 우리나라 지금 전체 당뇨를 하면 4.1%고요. 지금 약을 먹는 분으로 표하면 6.4%, 인슐린 쓰시는 분이. 그럼 뭐냐면, 써야 되는데 버티는 거예요. 의사도 버티고 환자분도 버티는 거예요. 그분들이 당연히 데이터가 안 좋아요. 그러면 저 4%, 6%는 데이터가 좋으냐? 그것도 안 좋아요. 그러면 인슐린이 나쁜 거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의사들이 이제 인슐린이 나쁜 걸로 생각해요. 환자분도 인슐린이 나쁜 걸로 생각해요. 그리고 절망해요. 이미 인슐린이 나쁘지 않다는 건 다 알아요. 정석책은 좋아요. 엄청 좋은 책이죠. 대단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거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느냐, 학원이 문제고 그 학원이 유지될 수 있게 나라가 만들어줄 거냐. 아니면 아예 풀어줘도 또 될 수도 있어요. 관리 안 하는 미용, 내 돈 내잖아요. 엄청. 그거는 몇백만 원 내는 거 안 할 거예요. 아 근데 생존이 걸린 거에 돈 내는 거 왜 이렇게 아까운지 모르겠어요.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이게 돼요. 예를 들면 뭐 옛날에 지역에 공공병원 다 공공병원 만들어도요. 병원을 유지하게 내가 계속 돈을 낼 거냐. 사람 뽑아놓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 뽑아놨는데 환자는 한두 명밖에 안 와요. 나머지 다 세금 메꿔야 되는 거예요. 병원을 만들어서 숫자가 될 만큼인데다 병원을 지어야지. 안 그러면 나머지 다 세금 내셔야 돼요. 병원가에서 비보험은 특화가 되고 있는데 보험은 특화가 안 돼요, 지금.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기 얘기하신 것처럼 일형 당뇨 전문 클리닉이 생기면 네. 좋겠다. 네, 인슐린 맞는 그런 클리닉이 클리닉이 되려면은 결국 중증난치, 왜냐하면 희귀난치 질환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관심 갖고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은 이런 클리닉이 활성화되려면 그분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걸 지금 환자분한테 다 하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중증난치 질환으로 등록이 되면 이제 관심받고 지원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떤 지원이 있지 않는 한 사실은 소수이기 때문에 뭔가 결국 의료도 시장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시장성이 형성되지 않는 거죠.